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맘카페 많이들 아시죠? 맘카페의 실체와 그 운영 목적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하루에 영상 한두 개 올리는 게 이게 전문 편집자 없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엄청 빡센 작업이에요. 그리고 한남동이나 뭐 헌법재판소나 이렇게 라이브도 가는데 결국 저는 이 민주당과 이 좌파 분들의 이 실체를 좀 까발리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많이 알려야만 우리 쪽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신 제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첫 번째로 팩트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파 유튜버들을 두려워합니다. 계속해서 팩트 전하는 유튜버 되겠고요. 이 두 가지를 좀 합쳐서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하단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최근에 더 이렇게 세력이 커진 것 같아요. 12월 이후 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커져 왔었던 세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다뤄야겠다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맘카페입니다. 그냥 맘카페를 보통 그냥 육아 정보나 뭐 아이들 관련한 꿀팁이나 뭐 좋은 정보 뭐 이렇게 그냥 공유하는 정도, 그런 지역별로 모인 엄마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또 저 같은 뭐 이제 남성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죠. 잘 모르죠. 문제는 지금의 맘카페가 그 정도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했느냐 정확한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좀 많이 변질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미 지금 꽤 오래전 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언론으로 좀 많이 드러났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비판 댓글 한 줄 썼다가 맘카페에서 강퇴당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참고로 이때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의미하죠. 문재인 정부를 의미합니다. 조국 임명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삭제당했고 강퇴됐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조국이요. 조국. 지금 깜빵에 있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심해졌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당시 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이쪽을 비판했던 글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추천을 받고 오래오래 남아있는 그런 당시의 상황을 지금 이 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할 건 이때가 좀 지난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최근을 생각했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때랑 지금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맘카페가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되고 있고 이런 좀 좌쪽의 여론을 좀 많이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쪽에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는 이제는 좀 공공연한 사실이 된 것 같아요. 보시면 조국 청문회를 본 후 너무 화가 나요. 라는 똑같은 제목의 조국을 옹호하는 글이에요. 조국.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깜빵에 가 있는 조국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이 모든 맘카페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거나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 맘카페가 있는데 참 이상하죠. 이런 조국 청문회 본 후 너무 화가 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제가 그냥 예시로 이것만 가져왔는데 이런 예시가 다 찾아보면 진짜 영상 시간이 엄청 길어질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맘카페를 좌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주당이 보통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좀 혹시 좀 멍청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게 여론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더 음침한 거죠. 이런 집단이 바로 민주당인데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냐면요. 전국에
주요 맘카페 관리자들을 초대를 해요. 전국에. 이제 뭐 송도도 있을 것이고 분당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기 부산, 뭐 울산, 뭐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다 있을 텐데 이 맘카페들 관리자를 이렇게 한번 모집을 해서 초대를 해서 민주당 관련한 행사를 열고 문재인이 사인해주고 이런 행사들을 과거서부터 해왔었습니다. 보시면 전국 지역 맘카페와 함께하는 문재인과의 만남 기가 차죠.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를 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지역 맘카페와 함께하는 문재인과의 만남이래요. 네,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좋은 뜻에서 한 건 아니라는 거를 딱 느낌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맘카페에 들어가신 분들이 참여 맘카페 리스트도 이렇게 쭉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맘카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 여론을 만들 수 있을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민주파출소의 카톡 검열,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면 일반인일지라도 고발해버리겠다. 일반인이 이런 내용을 말하더라도 자기들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해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요. 사실 이렇게 숨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뭐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민주당은 똑같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집단입니다.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항을 잘 할 필요가 있고요. 이 행사 이후에 달린 댓글도 참 웃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괴함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댓글인데 소주는 안지사님이 시켜줬다. 안지사님 안희정인가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사람밖에 없어서 지금. 네. 이어서 김경수 의원님께 요즘 인기가 문재인님을 추월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더니 부끄하며 좋아하셨다. 김경수는 그 문재인 때 진짜 이런 여론 조작을 조직적으로 해서 진짜 깜빵에 갔었던 사람이 김경수인데 진짜 이렇게 해왔던 거죠. 이게 드러나지 않은 거고 지금 안희정, 김경수 둘 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다음은 문재인인 것 같습니다. 네. 맨 밑에 댓글에는 어제는 꿈에서 안아주셨다. 황홀했다. 이거는 정말 댓글에 그 사상이 진짜 매우 의심이 갑니다. 문재인이 꿈에서 안아주셨다. 황홀했다. 이런 말을 좀 기괴하고 좀 역합니다. 이건 무슨 종교를 넘어서 진짜 이상하다라는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는 지금 맘카페에 있었던 댓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맘카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당시에요. 2019년에. 열리라는 팀들이라고 말해드렸다. 여기서 말하는 열일이 뭘까요? 근데 완전 지금 민주당 팬클럽 회장들이 된 거예요. 맘카페 관리자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이 문재인, 안희정, 김경수 이런 사람이 가서 이 맘카페 관리자들을 조직적으로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열일하는 팀들이 된 거예요. 민주당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우리 팀은 열일하는 팀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맘카페 관리자들이 이때 문재인 그 정부에 반대하는 글을 쓰면 게시글 삭제는 물론이고 완전 공격받고 강퇴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론을 형성해 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2016년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올린 글인데요. 정권 교체를 위한 디지털 전사를 양성하겠다? 이게 뭘까요? 디지털 전사? 좀 의아하죠? 현장 접수를 받고 교육비 5,000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뭘 가르치겠어요? 댓글 달고 맘카페에서 여론 만들고 이런 거 가르친 거예요. 맘카페를 왜 건드렸냐 하면 사실 대부분 3040 여성들이 주요 회원들입니다. 당시에 30대겠지만 지금은 40대가 되실 분들이 대다수겠고 최근 40대, 50대의 지지율이 가장 낮죠. 이상해졌습니다. 지금 2030 지지율이 가장 높아졌고 좀 바뀌었습니다. 매일 이분들이 이 친민주당 메시지만 접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자식들한테도 당연히 영향이 가겠죠.
최근 2030 지지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오르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2030의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오르고 있고, 저도 이제 비슷한 세대라서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특히 특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 남성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남성의. 그에 반해서 가장 낮은 세대를 뽑아라 하면 사실 40대 여성이에요. 40대 여성. 완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전 세대에서 40대 여성이 가장 낮아요. 40대 여성. 제가 뭐 남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맘카페에 대한 저쪽의 공작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계속 이런 정보를 접하다 보면 진실은 없어지게 되고, 말 그대로 진짜 뇌 빼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맘카페에 대해서 공작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지금 지지율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문재인 시절 이후로는 맘카페가 이렇게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왔냐? 아닙니다. 아니고요. 당연히 최근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작년의 사례로 한번 가져올 거예요. 지난 문재인 때처럼 똑같은 글이 올라옵니다. 이때는 윤석열 정부 때였고 굉장히 잘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옵니다. 제목은 요새 한국이 너무 흉흉하네요. 이렇게 글이 아까 조국 사태 때처럼 전 카페, 모든 지역 맘카페에 조직적으로 올라옵니다. 아니 무슨 얘네들은 조작을 해도 이렇게 티가 나게 합니다. 거의 모든 맘카페에 이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글로 올라와요. 글 내용은 그겁니다. 한국이 사회가 너무 안 좋고 너무 좀 흉흉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 한국을 좀 까내리는, 대한민국을 좀 까내리는 글, 우리나라를 좀 까내리는 글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특히 이러한 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우리나라라는 말을 절대 안 쓰고 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안 좋게 폐마하거나 되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글이 실제로 많이 올라오고요. 왜 한국이라는 단어를 굳이 이렇게 쓰냐 하면 사실 제가 영상에서 다 못 말합니다. 지금 이해해 주세요. 검열 때문에. 국적에 의심이 가는 댓글이나 글도 이미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뉴스에 꽤 나왔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언론이 좀 굉장히 많이 넘어가서 이런 걸 보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한창 이전에 국민의힘 한동훈이 있을 때 한동훈의 배우자인 진흥정 씨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한동훈 특검팀에 꽃바구니 운동을 했다가 최근에서야 장해찬 의원에 의해서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사실 여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심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진흥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진흥정이 신분을 숨기고 강남맘이에요. 강남맘 카페에다가 한동훈 특검팀을 응원하니까 꽃바구니 보내자, 이런 응원을 한 거예요. 당시에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 한동훈 특검팀에 꽃바구니가 엄청 많이 올라온다. 이게 언론에서도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와이프가 맘카페에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여론을 만들기가 어찌 보면 수월한 곳이 바로 맘카페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꼭 아셔야 하고요. 네, 특히나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맘카페 회원이신 이 3040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좀 정확하게 좀 분별을 하고 댓글이나 카페 의견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 카페 의견이 지금 주류 의견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형성된 여론일 수도 있고, 관리자들이 좀 이상한 그런 성향을 띠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했으면 좋겠고, 제가 왜 근데 이런 말씀을 하냐면 다 이런 건 아니다, 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라떼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최근에는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맘카페가 좌경화되다 보니까 좀 지치신 거예요. 지쳐서 새롭게 우파 맘카페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라이트 테라스라고 해서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차라리 맘카페를 가시려면 정말 육아 정보나 아이들 꿀팁이나 이런 걸 얻고 싶으시면 여기를 가입하셔서 이분들은 대단하신 게
이번 한남동에 엄청 추웠잖아요. 저번 주에 진짜 엄청난 한파였는데 거기에 난방버스까지 직접 보내주셨어요. 들어가서 쉬라고 집회하시는 분들. 카페지기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남초 건너편 육교 아래 라이트 테라스라고 써있는 난방버스 한 대가 정차해 있습니다. 몇 시까지 정차 있을지는 미정이지만 추위로 고생하시는 애국 국민들께서 잠깐이라도 오셔서 몸을 녹이시거나 잠도 좀 주무셨으면 좋겠다. 잘 모르셔서 못 오는 분이 계실까봐 안타깝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글도 써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맘카페죠. 조직적으로 뭐 여론을 형성하지 않고 진짜 이분은 지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너무 다 이게 맘카페들이 좌경화되니까 새롭게 이제 만드신 거예요. 라이트 테라스라고 해서 3030 여성분들 여기를 가입하시고요. 이게 맞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남동에 자주 가고 이 상황을 제가 몸소 아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춥거든요. 진짜 춥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충전이 안 돼요. 기계가 얼어서. 그리고 발도 그냥 이제 밖에 나가는 순간 바로 뜰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꽁꽁 싸매도 바로 뜰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으면서 이제 버티시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번 주는 더 그랬습니다. 막 영하 17도, 18도 내려가는데 정말 대단하신 우리 감사한 시민들이 많아서 너무 다행이고 저는 이 난방버스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구나 느낍니다. 네, 아무튼 이런 맘카페에서 이렇게 이상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르시니까 맘카페 의견이 주류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낚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더 많이 알리도록 노력해야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당 차원에서 일반인을 고발하고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다 고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님께서 고발당한 사람 내가 무료로 변론해주겠다 또 이렇게 나서주시기도 했거든요. 지금 우파 변호사분들이 황교안 전 총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 법 전문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뭉쳐야 되고 결론은 이게 겁주기 공작이에요. 겁주기 공작. 겁먹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계속해서 높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높여야 합니다. 지금 뭐 악법 반대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반대도 꾸준하게 좀 해주시고 또 집회도 나와주시면 이게 사람이 계속 모일수록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고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요. 지금 지지율이 끝도 없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 되고 다다음 주 되면 진짜 50% 60%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실제로는 더 높다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이제 뭐 좌쪽 여론조사 기관도 있고 좀 중도적인 여론조사 기관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네. 앞으로 지지율은 더 올라갈 거고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도 오고 미국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게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대함으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였습니다.